하즈키, 오늘 다케시마의 날 행사 발표 준비는 다 됐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을 때 저는 잠시 손을 멈추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종이가 놓여 있었죠. 하나는 학교와 정부가 승인한 공식 연설문, 다른 하나는 제가 밤을 새워가며 작성한 아무도 모르는 진짜 이야기가 담긴 원고였습니다. 네, 아버지. 다 준비됐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야 해.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으니까. 제 이름은 모리타 하즈키입니다. 시마네현 사즈모 고등학교 2학년생이에요. 평소에는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 학교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학생 대표 연설을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으며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시마네현청 소속 공무원인 아버지는 오늘 특별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현 청장님도 오시고 중앙정부 대표도 참석한다. 너의 연설이 우리 가족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며 말씀하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저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신문 헤드라인에는 굵은 글씨로 다케시마의 날 일본 고유 영토 수호 의지 재확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말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지난 여름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지난 여름방학 우리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오사카에서 살고 있는 이모였죠. 하즈키, 많이 컸구나. 벌써 고등학생이 됐다니.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모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모가 유명한 역사 해설가로 텔레비전에 자주 출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TV에서 이모의 모습을 볼 수 없었죠.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모는 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하즈키, 학교에서 다케시마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니?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배웠어요. 저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말했어요. 이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이모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지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다케시마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들이야. 내가 수년간 수집한 것들이지. 처음 보는 자료들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1905년 이전의 일본 정부 문서들, 러일 전쟁 당시의 기록들, 심지어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의 내부 문서들까지. 모두 학교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죠. 이모, 이건 다 어디서 구한 거예요? 공식 기록 보관소, 대학 도서관, 해외 자료. 여러 곳에서 모았지. 특히 이것 봐. 이모는 1877년 메이지 정부의 문서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자료들이 교과서에는 없는 거죠? 제 질문에 이모는 슬픈 눈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이런 자료들을 TV 프로그램에서 언급하려 했을 때 방송은 취소됐고 결국 나는 해고됐단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배웠던 역사가 완전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이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대마도에 관한 역사적 자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국의 영토였던 땅을 빼앗은 역사적 증거가 있지만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 밤늦게까지 이모와 대화를 나눈 후 잠들기 전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내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다. 진실이란 무엇일까? 내가 배운 것과 실제 역사적 사실 사이에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걸까? 이모가 돌아간 후 저는 조용히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학교 도서관, 인터넷, 심지어 지역 역사자료실까지 찾아다니며 독도와 대마도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자료를 찾을수록 공식 교육과 실제 역사적 증거 사이의 괴리를 느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한 노사선은 저에게 특별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라고들 하지.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자료를 모았어요. 이모가 보내준 추가 자료들, 해외 역사학자들의 연구 논문, 심지어 한국어로 된 자료를 번역해가며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모범생으로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비밀리에 진실을 찾아 헤매는 탐구자가 되었어요. 3달 후 학교 게시판에서 중요한 공지를 보았어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 학생 대표 연설자 모집. 이 행사는 시마네현에서 매년 개최하는 공식 행사로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였어요. 하즈키, 네가 지원해봐. 너희 아버지도 현청 직원이시고 네 성적도 우수하잖아. 담임 선생님의 권유에 저는 망설였어요. 이제 공식 입장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민해볼게요, 선생님.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네가 지원한다고? 그거 정말 좋은 기회구나. 네가 선발되면 우리 가족에게도 큰 영광이야. 내 승진에도 도움이 될 거고 하즈키 장학금 기회도 늘어날 거야. 아버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기 싫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알게 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죠. 만약 내가 선발된다면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 예상대로 저는 학생 대표 연설자로 선발되었어요. 제 우수한 성적과 아버지의 지위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았죠. 하즈키 축하한다. 이번 행사는 현 청장님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인사들도 참석하시니 정말 중요해. 여기 공식 연설문이야. 잘 준비해. 교장 선생님은 저에게 미리 작성된 연설문을 건네셨어요. 그것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집에 돌아와 연설문을 읽던 제 손이 떨렸어요. 그것은 제가 알게 된 진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이건 거짓말이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공식 연설문과는 별개로 제 자신만의 연설문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죠. 진실을 담은 연설문을.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행사가 다가올수록 주변의 압박은 더욱 커졌죠. 하즈키, 연설 준비는 잘 되어가니? 공식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 담임 선생님은 매일같이 제 연설 준비 상황을 체크하셨어요. 아버지도 날이 갈수록 더 신경을 쓰셨죠. 이번 행사에 중앙정부 교육부 차관이 오신대. 네가 잘하면 도쿄 명문대 특별 추천도 가능할지 모른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모범생이었죠. 행사 일주일 전 저는 갑자기 몸이 아파 학교를 하루 쉬게 되었어요. 그날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죠. 하즈키, 네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연설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괜찮니? 사실 많이 고민돼요, 이모. 진실을 알게 된 후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이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너의 결정이야. 단지 기억해. 역사 앞에서 우리는 모두 책임이 있어. 특히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학교에 돌아온 저는 겉으로는 공식 연설문을 열심히 연습하는 척했어요. 선생님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들을 쏟아냈죠. 훌륭해. 하즈키, 네 말투와 자세가 정말 설득력 있어. 담임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제 자신만의 진짜 연설문을 작성했어요. 그것은 제가 발견한 역사적 증거와 진실을 담은 글이었죠. 내가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모두가 날 비난할 텐데. 매일 밤 두려움과 싸우면서도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제 연설문을 완성해 나갔어요. 특히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문서, 1905년 러일 전쟁 중 일방적으로 독도를 편입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대마도가 원래 한국 영토였다는 고문서들. 이모로부터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담았어요. 행사 3일 전 저는 마침내 제 연설문을 완성했어요. A4 용지 2장에 꽉 찬 그 내용은 제가 알게 된 진실의 요약이었죠. 이 연설을 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하지만 진실은 알려져야 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날 학교는 행사 준비로 분주했어요. 강당에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대형 배너가 걸렸고 학생들은 관련 포스터와 자료를 전시하고 있었죠. 저는 책상 위에 2개의 연설문을 올려두고 고민했어요. 하나는 공식 연설문,
다른 하나는 제가 쓴 진실을 담은 연설문. 하즈키 내일 큰일 해야 되니 일찍 자렴.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 저녁 식사 후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죠. 잠들기 전 이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모, 내일이 그 행사예요. 많이 무서워요. 하지만 결심했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잠시 후 이모의 답장이 왔어요. 하즈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다만 기억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도 필요하단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내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시마네현 사즈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시작되었어요. 학생들, 교사들, 지역 주민들로 강당은 가득 찼고 앞줄에는 시마네현 청장, 교육부 차관, 그리고 여러 중요 인사들이 자리했죠. 저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가방 안에는 2개의 연설문이 들어 있었죠. 긴장되니? 걱정 마. 널 위해 자리 앞쪽에 있을게. 아버지가 격려의 말을 건네셨어요.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행사는 교장 선생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토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정당한 권리를 재확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제 결정에 대해 마지막으로 고민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한다면 아버지의 승진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제 장학금과 미래도 불확실해질 것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야. 역사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다음 순서는 시마네현 청장의 축사였어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불법 점거에 맞서 평화적 방법으로 우리의 영토를 되찾을 것입니다.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제 차례를 기다리며 심호흡을 했죠. 다음은 학생 대표 연설입니다. 사즈모 고등학교 2학년 모리타 하즈키 학생이 일본 청소년의 시각에서 본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연설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관중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렸고 앞줄에 앉은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연설의 순간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제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손에는 공식 연설문이 들려 있었지만 가방 안에는 제가 쓴 진짜 연설문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선생님들, 그리고 학우들, 저는 공식 연설문의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몇 문장을 읽은 후 갑자기 말을 멈추었죠. 강당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손에 들고 있던 공식 연설문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제가 쓴 연설문을 꺼내들었죠. 저는 오늘 제가 발견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다케시마, 아니, 독도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교과서나 공식 입장과는 다른 역사적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에 강당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무대 쪽으로 오던 담임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의 제지 신호에 잠시 멈추셨죠. 1877년 메이지 정부는 공식적으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태정관 지령이라고 불리는 문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역사적 증거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계속할수록 점점 더 확신에 찬 목소리가 되었죠.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고 이는 제국주의 침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더 큰 소음이 일어났어요. 일부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교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또한 대마도에 관해서도 많은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의 문헌에는 대마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기록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말에 교장 선생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현 청장은 분노한 표정이었죠. 저는 이런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반일적이거나 비애국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는 왜곡된 역사가 아닌 진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제 연설은 그렇게 거기까지였습니다. 계속되지 못했죠. 교장 선생님의 지시로 갑자기 마이크가 꺼졌고 사회자가 황급히 무대로 올라왔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행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강당은 완전한 혼란 상태였죠. 학생들은 응성거렸고 일부 교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대 뒤로 끌려간 저는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분노에 찬 아버지와 마주했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네가 미쳤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전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니? 내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 너의 미래도 망칠 수 있다고. 아버지의 분노에 찬 외침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죠. 일단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즈키 학생은 귀가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학교 규정이요? 제가 어떤 규정을 어겼죠? 저는 물었어요. 너는 승인된 연설문을 사용하지 않았어. 이것은 학교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규칙 위반이야. 담임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제 팔을 잡아 끌며 말씀하셨죠. 우리 지금 당장 집으로 간다. 이 일에 대해서는 집에서 얘기하자. 그렇게 저는 행사장을 떠났지만 제 메시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다고 느꼈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간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제 중단된 연설에 대한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몰래 촬영한 제 연설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순식간에 수만 명이 그 영상을 시청했다고 해요. 시마네현 고등학생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공개 발언. 용감한 고등학생, 정부 공식 행사에서 진실을 말하다. 역사적 사실을 밝힌 10대 소녀, 인터넷에서 화제. 이런 헤드라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를 장식했다고 해요. 우리 집에서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그러던 중 제 휴대폰으로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친구들과 동급생들로부터 온 지지와 질문의 메시지였지만 일부는 낯선 사람들로부터의 격려와 응원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메시지는 오사카에서 온 것이었어요. 하즈키, 너의 용기에 감동했다. 내일 아침 방송에서 너의 이야기가 다뤄질 예정이야. 걱정하지 마. 진실은 힘이 있어. 다음 날 아침, 실제로 대형 방송사의 아침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보도되었어요. 시마네현 사즈모 고등학교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어느 여학생이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역사적 증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이 영상은 현재까지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방송에서는 제가 언급한 역사적 증거들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견해도 함께 소개했다고 해요. 모리타 학생이 언급한 1877년 태정관 지령은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서 메이지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한 역사학자의 인터뷰가 이어졌다고 해요. 아침 뉴스를 보던 우리 가족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일본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아버지는 TV를 끄며 한숨을 내쉬셨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현청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뉴스가 보도된 당일 저는 등교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고 일부는 존경의 눈빛으로 일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전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교장실로 호출되었어요. 교장실에는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뜻밖에도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하즈키 앉으렴.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학교와 현청은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 너의 행동은 학교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현의 공식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도 해.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너에게 2주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저는 묵묵히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더불어 내가 언급한 역사적 증거들에 대해 학교 역사교사들이 검토하고 있다. 만약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제공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죠. 아버지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그럼 오늘부터 2주간 집에서 머물며 학습을 계속하도록 해. 이 기간 동안 학교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통해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 거야.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교장실을 나왔어요. 아버지는 저를 따라 나오셨죠. 아버지가 여기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도 오늘 현청에서 특별 휴가를 받았다. 당분간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집에 있으라고 하더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은 말하지 말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앞서 걸으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는 진지한 가족 대화의 시간이 마련되었어요. 하즈키 네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듣고 싶구나. 어머니가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찾아낸 역사적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모로부터 받은 자료, 도서관에서 발견한 문서들, 그리고 독자적인 연구 결과까지. 저는 진실을 알게 된 후에 그것을 그냥 묻어둘 수 없었어요. 특히 그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 설명이 끝나자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이모가 너에게 그런 자료들을 보여줬다는 건 몰랐구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이모는 단지 제가 더 넓은 시각으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결정은 제가 내렸어요. 넌 이모가 자신의 방송 경력을 잃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용기가 필요했죠. 제 대답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가 너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네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야. 사실 내가 근무하는 현청에서도 그런 역사적 문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지. 하지만 그것은 공식 입장과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거야.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하지만 그건 내 직업이고 우리 가족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어.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묻어두어야 할 때도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인가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항상 옳은 일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하즈키가 자라면서 그걸 깨닫게 될 거야. 어머니가 그 대화에 끼어드셨어요. 하지만 우리 하즈키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한 것은 분명 훌륭한 일이에요. 비록 그 방식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나도 하즈키가 용기 있게 행동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단지 그 결과가 걱정될 뿐이야.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진실은 언젠가 모두에게 인정받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비록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었죠. 2주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저는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통해 수업을 따라갔어요. 그동안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소셜미디어의 관심과 언론의 보도에 가족 모두가 지쳐갔죠. 우리 가족은 그 압력을 함께 견뎌내야 했어요. 출석 정지 기간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간 날, 저는 많은 시선을 받았어요. 일부 학생들은 제게 다가와 응원의 말을 전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거리를 두고 수군거렸죠. 저희 때문에 학교 이미지가 엉망이 됐대.
아버지도 현청에서 좋지 않은 소리 듣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교사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선생님들이 이제는 공식적인 태도만 보였고 일부는 저를 문제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담임 선생님만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죠. 하즈키 잘 지냈니? 학교 분위기가 좀 어색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원래대로 공부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의 말씀은 친절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였죠. 일주일 후 저는 방과 후 귀가 중에 낯선 남성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모리타 하즈키 학생. 그들이 물었어요. 네. 우리는 문부과 학성에서 왔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들은 저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고 제가 연설에서 언급한 역사적 자료의 출처와 이모와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물었어요. 그들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그 아래에는 분명한 위협이 느껴졌죠. 학생의 행동은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죠. 저는 역사적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역사는 복잡합니다. 특히 영토 문제는 더욱 그렇죠. 학생 같은 어린 나이에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조언을 남겼어요. 앞으로는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번 일로 학생의 미래가 영향받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만남 이후 저는 더 큰 압박감을 느꼈어요. 제 행동은 학교와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죠. 괜찮을 줄 알았던 집에서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아버지가 저녁 식사 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인사 발령이 났다. 나는 시마네현 현청에서 오키나와 작은 지방 사무소로 전급 명령을 받았어. 어머니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요? 그건 사실상 좌천이잖아요.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2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하즈키, 이건 네 탓이 아니야. 우리 사회가 아직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지. 하지만 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네가 한 일은 옳았어. 비록 그 결과가 우리에게 쉽지 않을지라도 네가 너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을 나는 존중한단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볼 테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이해해 주시다니. 우리 가족은 다음 달에 오키나와로 이사해야 해.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어머니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때로는 변화가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오키나와에서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고요. 가족의 지지와 이해,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비록 제 행동으로 인해 가족이 큰 변화를 겪게 되었지만 부모님은 저를 비난하지 않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해 주셨으니까요. 오키나와로 이사하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학교를 방문했어요. 빈 교실에 앉아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죠. 제 행동으로 학교는 원치 않는 관심을 받았고 가족은 큰 변화를 맞이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죠. 정말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역사 선생님이었죠. 하즈키, 아직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은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한 일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대답하셨어요. 옳고 그름, 그것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야.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네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위하여 용기 있게 행동했다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야. 하지만 그 결과로 저희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지. 특히 현실에 도전하는 선택일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이 네 선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야. 선생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지고 권력자에 의해 가르쳐진다고들 하지.
하지만 가끔은 너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준단다. 비록 당장은 그 결과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언젠가는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올 거야. 선생님의 말씀은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완전한 확신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가 한 일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키나와로 떠나기 전날 밤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즈키, 이번 일에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하지만 엄마한테 들었단다. 너희 가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책임을 느끼고 있어. 이모,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야 하잖아요. 제가 그 일부를 했을 뿐이에요. 이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하즈키,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하지만 세상은 때로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을 더 원하기도 한단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 네가 한 일은 작은 파문이지만 언젠가 그 파문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 정말 그럴까요, 이모? 그럴 거라고 믿어.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도 네가 한 일의 가치를 알게 될 거야. 역사는 긴 안목으로 판단하는 법이니까. 이모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비록 지금은 제 선택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것이 완전한 끝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오키나와로 떠나는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시마네현의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저 바다 너머에는 한국이 있고 그 사이 어딘가에 독도가 있겠죠.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대마도가 있을 거고요. 역사적 진실과 개인적 용기,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일은 옳았을까요? 그 대가는 너무 큰 것이었을까요? 앞으로 제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무시하고 침묵하는 것보다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 제 양심에는 더 편했다는 점이었죠. 아버지가 차 트렁크에 마지막 짐을 싣고 저를 불렀어요. 하즈키, 이제 가자. 차에 오르며 창밖으로 고향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이 도시에서의 제 삶의 장은 끝났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죠.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말한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슴에 담았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고향의 풍경이 점점 뒤로 사라져갔어요. 아버지는 운전에 집중하며 말없이 앞만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어쩌면 그것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한 희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볼 것이라고 믿어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수천 명의 침묵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를 어떻게 마주하느냐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그 긴 시간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성해왔어요. 그 용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유럽은 평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이웃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거겠죠. 일본도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라고 생각해요. 숨기거나 왜곡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고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과도 진심으로 웃으며 잘 지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요. 이건 어른들만의 정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